집에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집에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여러분들 오늘은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 상무 센트럴 자이 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것이 상무 센트럴 자이의 모습이죠. 네, 정말 오랜만에 저 역시 이쪽에 임장을 나와봤는데요. 제가 대략 한 5년 전부터, 5년에서 4년 전부터 이 입지를 봐왔었고, 또 오늘 이제 마침내 최근에 사전 점검을 종료하고, 이렇게 근사하게 건물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러 또 와봤는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단지 중에 하나고요. 입지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좋잖아요. 네, 상무 민주로 32번 길 10번지에 위치한 쌍촌동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죠. 이제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25년 4월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보고 계시는 것이 이 상무 센트럴 자이 2번 게이트 문주 쪽입니다. 네, 정말 넓다랗고 근사한 문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규모나 스케일도 괜찮죠. 네, 근사한 모습입니다. 동수는 총 14개 동이고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서 30층으로 다채롭게 층수가 갖춰져 있고요. 세대수는 903세대, 1000세대가 조금 못 되는 그런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4 타입 125, 150, 185, 205, 157, 220, 247 정말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차 대수는 1603대, 시공사는 GS건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중대형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점인데요. 뭐랄까요? 이 재정적으로 조금 자립도가 좀 높은 그런 단지, 그리고 수준이 또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주차장은 전부 지하 주차장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제가 그 단지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을 봤을 때 역시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 지상에 전면 배치가 된다라는 것. 또 공동주택은 1603대로 한 가구당 1.726대씩을 주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1.3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데요. 여기는 2대에 조금 못 미치는 1.72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과거에 여기가 호남대 쌍촌 캠퍼스가 있던 자리였잖아요. 1978년 개교 때부터 사용했던 그런 장소지만 2015년 광성구 서봉동의 광산 캠퍼스가 이 캠퍼스 통합이 되면서 쌍촌 캠퍼스 부지가 매각이 결정이 되었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이 호반건설의 계열사가 1615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포기하면서 매각은 무산되었다고 하고요. 결국 호남대에서 직접 개발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상무 센트럴 자이는 시공사가 GS건설로 정해지기 한참 전부터 지역 내에는 호대 쌍촌 캠퍼스 부지, 이런 호대 쌍촌 아파트, 쌍촌 캠퍼스 아파트, 이렇게 가칭으로 불려왔을 만큼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관심이 좀 무색할 만큼 이 사업 진행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처음에 2017년 11월 호남대 법인 성인학원이 이 캠퍼스 부지에 공동주택 995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안으로 각종 심의를 받는 과정이 무려 4년 가까이 소요가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이 세대수가 최초 995세대에서 904세대로 줄었다가 또 2019년 심의에서는 16개 동, 또 최고 36층 970세대로 굳혀지는 듯 했는데 뒤에 있는 상무고등학교에서 일조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반발을 하면서 동도 2개 동이 줄었고요. 최고 34층 936세대로 층수와 세대수가 줄었어요. 근데 이에 한술 더 떠서 광주시에서 30층 이하의 방침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단체들의 비판을 의식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최종 심의 결과에서 최고 높이가 34층에서 30층까지 낮아졌죠. 그러면서 세대수는 903세대로 줄었고요. 전체 동 층수와 각 평형 비율까지 또 한 번 설계 변경이 크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 6월에 착공을 했고 23년 6월에 정식으로 분양을 하면서 25년 3월 1, 2, 3일이었죠. 최근에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4월에 입주가 될 예정인 거죠. 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업시설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단지 북쪽으로 개수마을 먹자골목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무지구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죠. 네, 유스케어가 있는 광천동도 차로 5분? 네, 5분에서 뭐 한 7, 8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쪽은 광주의 중심이죠. 서구가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것이 맞죠? 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초등학교는 그 상무 힐스테이트 옆에 위치한 서광초등학교가 있어요. 또 배정 가능한 중학교는 광주 동명중, 상일중, 지평중, 상무중, 광덕중, 서석중학교 등이 있고 광주 상무고등학교는 단지 바로 뒤편에 붙어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나 고분양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 평당, 그러니까 평당 평균 분양가 3,203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광주 지역에서는 정말 유례없는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세대수가 가장 많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8억 9,900만 원이었나요? 네, 거기에서 9억 2,900만 원 선 이렇게 책정이 됐지만 유상 옵션이 많았고 또 4천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뭐 사실상 9억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가장 비싼 247제곱미터 T형이 30억 요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혹시 아니라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또 205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평당가가 3,500이 넘죠. 네, 그렇게 해서 22년 분양에서 광주 최고가를 기록했던 라펜트힐의 기록을 뭐 이렇게 갱신했다 이런 말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런 분양가에 대한 어떤 그 고분양가 논란, 지금도 이게 상무센트럴 자이의 분양에 있어서 나름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입지 역시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4년 뒤, 6년 뒤를 바라보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할 만한 그런 입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대형 폐용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은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겨울처럼 차가운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금리는 높고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고 또 거래량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기회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조정기를 좀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가격 조정은 언제나 있었죠.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또 2013년에서 2014년의 조정장, 또 뭐 2019년,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 이때도 충격이 있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결국 다시 살아났죠.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시장이 금리 상승, 경기 둔화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 공급 부족, 또 뭐 자산 인플레이션 이런 흐름 속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특히나 수도권 핵심 지역, 또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지역, 즉 공급이 제한된 곳, 또 사람의 욕망이 겹쳐지는 곳, 이런 곳은 결국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금매가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라면 언제나 이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매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나오는 금매물 중에서도 왜 싸게 나왔는지를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단순히 작은 문제인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수익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경우는 정말 뭐 자타공인 좋은 기회인 것이 맞고요. 하지만 황금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개발 계획이 불투명한 곳, 또 호재가 없는 곳, 또 낙후된 지역, 이런 곳은 싸게 사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가능성이 크죠. 또 사람이 떠나는 이런 곳은 정말 장기적으로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 거래량 자체가 적은 시기에는 이 매도자가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요. 예, 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급매물을 잡을 기회는 온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약세장 하락장에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또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한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버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 저도 지난 2, 3년 정도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이 있었죠.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었고요. 힘들게 또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출 부담이 크다면 일부 상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투자를 잠시 멈추고 현금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네, 빚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봉급, 들어오는 돈은 일정한데 어떻게 수익을 늘리느냐. 사실 본인이 답을 말한 거죠. 수입을 더 이상 어떻게 늘리느냐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해보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상무 센트럴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때요? 많이 근사한 모습이죠? 네, 정말 많이 근사해진 것 같고요. 또 이 앞쪽 바로 이렇게 앞에 보면 운천역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하철역도 바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정부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 규제 완화 흐름이 좀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의 반등을 노려볼 필요도 있겠지만,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폭등장이 오거나 그러기는 힘듭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규제 지역 해제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정책의 방향성을 잘 읽으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결같은 투자 마인드, 한결같은 투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샀다 팔았다가 다행스럽게 부동산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기다릴 때와 움직일 때를 좀 구분하는 것, 시장은 지금 분명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결국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임인 것은 맞아요. 네, 그 안에서 좋은 물건, 핵심지는 그대로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다 언제 매매합니까? 그 매물보다 더 좋은 입지, 상급지로 이동할 때만 매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들이 불안할 때 이 매수 기회를 찾고, 또 과열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제가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 투자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마이너스 P가 붙고 공급량은 늘고, 요럴 때가 정말 부동산 시장을 많이 떠나는 시기도 하지만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묻어두기에 참 좋은 시점이다. 네, 상무센트럴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주할 시즌이 되었는데 분양가가 그대로, 심지어 마이너스 P가 붙은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심도 있게 바라보시면 분명히 좋은 투자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더 늦추기보다는 급매를 노려보는 것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목적이라면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희소성, 네, 사람의 욕망, 이런 것들을 잘 따지셔서 물건을 고르시되, 아직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한 매물을 찾을 때까지 또 관망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지만 결국 기회는 다시 온다. 또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무주택 실거주라면 요즘과 같은 타이밍은 정말 내 집 마련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주말간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또 나들이도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지역, 관심 있는 지역은 임장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단지 내부와 또 단지 세대 내의 모습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